네,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예. 비가 내리고 있어요. 예. 예. 장마가 또 시작됐습니다. 예. 자,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예.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, 예. 방통위원장의 예. 입지가 지금 이쪽 저쪽에서 굉장히 새로운 이름이죠. 성이 새로 생겼죠. 빵씨라고. 네, 빵진수. 근데 왜 빵씨가 생긴 겁니다. 어떤 겁니까? 뭐 법인카드로 빵을 뭐 엄청나게 뭐 100만 원씩 이렇게 사고 있는데 네. 자기는 직원들한테 줬다 그러는데 네. 받은 직원이 없습니다. 그리고 그 뭐 수십만 원치 빵을 사면 엄청난 양인데 그거를 이제 뭐 어느 용도로 썼는지 본인이 뭐 그거를 가지고 사적인 용도로 썼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지금 압수수색도 좀 들어갔고요. 그 단팥빵이죠? 예, 뭐 네. 단팥빵도 여러 군데 사가지고 예. 대전 MBC 사장할 때 법카로 해가지고 아주 수억을 썼던데 예. 그것도 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예. 아무리 봐도 예. 저희가 그냥 나오는 보도만 봐도 업무 관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이분이 이제 MBC 기자 출신으로 예. MBC의 대전 MBC 이제 대표까지 좀 역임을 했었는데 네. 원래 경북대 영어교육과 출신이에요. 네. 이쪽에도 유명한 인물들은 몇 명 있는데 네. 졸업하고 대구에서 1년 정도 영어 교사도 좀 한 적이 있고요. 예. 그러다가 외대 이제 통역대학원을 나와서 86년도에 MBC 이제 공채로 들어가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노조 활동도 잘 했어요. 뭐 네. 다식도 하고 뭐 파업에도 참여도 하고 예전에 이제 90년대 초에. 근데 이 사람 간부가 되고 나더니 갑자기 뭐 극우 우경화가 돼가지고 뭐 또 세월호의 편향 보도도 하고 뭐 하여튼 구설수에 좀 많이 오른 적이 있었죠. 그래서 이진숙 이 사람을 봤을 때 그 대표적인 변절자들 예. 있지 않습니까? 예. 김문수라든가 이재호라든가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심리학적 관점으로 좀 쳐다보면은 어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변절 쪽으로 보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사실은 권력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었는데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노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여기서는 내 성장의 한계가 있겠다. 그래서 얼른 이제 갈아타서 자기의 정치적 욕망, 권력에 대한 욕망을 채우려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논란이 좀 있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좀 살펴보니까요. 야, 이게 그 예전에 저도 그 언론사 근무 시절에 그 지자체 장들이나 몇몇 사람들 법카를 한번 업무 추진비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야, 이분은 어마어마해요. 이분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대략 한 2년 몇 개월 정도 했는데 1157회에 1억 4,179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 그래요. 그렇죠. 자택 인근에서 1,670만 원을 썼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근데 보통 법인카드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자택 인근에서는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택 자택 인근에서는 가능한 한 법인카드를 특별하게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종로에서 또 일회 주유비가 200만 원. 차에 트렁크에 기름통을 다 채워도 200만 원 안 찰 것 같은데. 주유광을 하는 것 같은데. 네, 바로 그렇죠. 예. 그렇게 해서 뭐 주유한 것처럼 해서 예. 뭐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그 상품권에서 현금화했을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. 그 다음에 뭐 1,559만 원치 또 와인을 또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으로 안 되니까 총무부 또 법인카드를 사용하기도 있었고. 또 업무용 차량을 하이패스에 100억 권이나 써가지고 서강대 뭐 대학원을 다녔는데 그래서 원래 업무용 차량을 개인 업무에 쓰면 안 되거든요. 그렇죠. 이런 부분도 그래서 압수수색을 서강대도 했었어요. 예. 또 빵집도 몇 군데 했는데 대정성심당은 압수수색을 안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안 했는가 좀 살펴봤더니 할 필요가 없대요. 그 전에 다른 빵집들의 이제 결제 내역이나 이거 다 보니까 뭐 이거는 사법 처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만큼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경찰 쪽에서 좀 잡아진 게 아니냐. 그리고 요즘 저 국무회의에 나와가지고 그 썩소 하면서 인상 팍 쓰면서 그 얼굴이 왜 그렇게 변했죠? 네, 그러니까요. 이게 개인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뭐 정권이 이제 바뀌어버리니까 본인은 이제는 예전에 뭐 할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그 아나운서계 기공자로 불렸던 예. 한모 씨가 있었어요. 예. 아시겠지만 한모 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그 저쪽 국힘 쪽 예.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이 되면서 예. 얼굴이 점점 예.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탐욕스럽게 변했다 해야 되나 그렇죠. 거기는 어차피 뭐 이익 집단 공동체이기 때문에
어떤 뭐 그 욕심이라 그러죠. 우리가 얼굴 보면은 예. 인상을 보면은 얼굴이 너무 많이 변해버려요. 예. 그러니까 이준석 씨도 보면은 예. 얼굴이 도대체 이 얼굴 자체에 자기의 표정이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또 이게 아까 그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예.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주변에서 몇 분 봤는데 예. 그러게 이제 이분들이 이제 어려웠을 때는 이 감내를 하고 예. 이런 건데 그 있지 않습니까? 사는 위치에 따라서 보는 풍경이 달라진다고. 예. 맛을 보면 달콤한 맛을 보면 그렇죠. 그걸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의 목소리보다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자기가 따라가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신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. 신념 따위가 뭔 중요해. 그렇죠. 나는 법인카드로 2억도 쓸 수 있고 이런 그렇죠. 건데 이게 달콤함이 있는데 또 뭐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은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논쟁적 사항이기 때문에 또 답변을 거부하겠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 출신으로서 기자의 어떤 윤리 감각이라든가 의식 또 뭐 이런 것들 또 사회의 기본적인 통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쪽에 더 충성을 해야지만이 본인이 원하는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. 그러기 위해서 어떤 소신이라든가 뭐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버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들린 얘기로는 뭐 다음에 이제 대구시장을 또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래요? 일부러 예, 어떤 1년 남았는데. 그 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대편에서 보수의 뭐 여전사 나는 뭐 이런 진보 이런 이재명 정부의 끝까지 한거한 아주 뭐 그런 거를 타고가지고 어차피 수도권에서는 뭐 할 게 없거든요 앞으로. 그렇죠. 이제 정치에 뭐 국회의원도 쉽지도 않고.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영남에 가가지고 영남에서 어떤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획책하기 위해서 정부.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. 근데 이제 이게 또 방통위법이 또 통과가 만약에 되면은 발의를 했는데 이제 방송통신위가 완전히 또 개편이 돼버려요. 뭐 상임위원 그 성전도 이제 바꿔지고. 자동적으로 예, 그러면은 뭐 이제 정리가 되는 그렇죠. 네, 소순이겠죠. 예, 본인이 뭐 나오고 싶지 않아도 뭐 조직이 바뀌어 버리면은 자동 해임이 되죠. 뭐 대구시장 뭐 출마하는 걸 뭐 본인이 피선거권이 있고 예.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? 법적 지위가 있는데 근데 예. 저는 그 전에 갈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찰의 정광석과 같은 대전 유성경찰서의 압수수색 결과가 아직은 뭐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법 처리는 뭐 거의 현실로 다가왔고 다만 본인은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다 할지라도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겠죠. 본인은 정말 업무를 위해서 MBC를 위해서 뭐 골프장도 가고 노래방에 돈도 쓰고 근데 이 뭐 이렇게 했다 정도 했지만은 되면 업무상 횡령인데. 그렇죠. 업무상 횡령이고 배임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. 아, 그러죠. 아니 그러면 이 정도가 그냥 뭐 집행유예로 끝날 거 아니지 이거 않습니까? 보십시오. 지난번에 그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7만 몇천 원 써가지고 그렇죠. 100 몇십 번 압수수색 당하고 이거를 뭐 그때 벌금형 몇 백 얼마인데 이거 뭐 1억 정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업무적인 부분도 좀 빼고 하더라도 네. 수천만 원이면은 이걸 뭐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죠. 네. 그러면은 뭐 옥중 출마를 하겠다는 건가요? 뭐 1심하고 뭐 2심까지 뭐 나가고 끝까지 이제 버티려고 하겠죠. 뭔가 모르겠습니다. 정치적 뭐 탄압을 뭐 주장을 하고 그거야 뭐 한 사람의 이제 뭐 예. 그 사적 사인으로서 예. 뭐 이제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구시장에 출마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잘됐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, 강력한 대항마가 또 사법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저 대구시장이야 거기에서 그냥 그 누가 되고 만약에 제가 예. 공천만 받으면 되는 예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렇죠. 그거 예. 공천이 중요하니까 예. 이제 새로 지금 이제 원내대표 지도부가 끓여지고 당 대표가 만들어지고 올해 말 내년 초쯤에 이제 지방선거를 정식적으로 이제 준비를 할 때 그때 공천 과정의 핵심 키를 잡고 있는 당의 지도부와 얼마만큼 친밀감을 갖냐. 본인은 또 거기서 어떤 입장을 갖냐.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당원들이 중요하니까 네. 자기는 끝까지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면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당심을 좀 건드려서 공천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. 그러면 뭐 오늘 뭐 우리가 이제 이준숙 예. 지금 방통위원장의 이야기는 자 이제 이거네요. 자 이분이 대구시장을 출마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. 예. 요게 관심이다. 사법 처리는 거의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거 뭐 관심 있게 예. 지켜보도록 하죠. 예, 알겠습니다. 네.